어제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와 남부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시작된 눈은 광역 토론토 지역에 14cm, 온주 남부 일부 지역엔 최고 20cm까지 쌓였습니다. 오늘 광역 토론토 대부분 지역은 기상특보가 해제됐지만 남동부 지역은 유지됐습니다. 어제와 오늘도 제설 작업이 한창이지만 많은 눈이 내리면서 오늘 대부분 지역의 스쿨버스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토론토와 욕, 필 지역 이외에 더럼과 할튼 등은 학교는 문을 열지만 스쿨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되고 시험은 뒤로 미뤄졌습니다. 해밀턴은 학교와 유아, 유치원이 모두 문을 닫았고 나이아가라 지역은 스쿨버스는 운행되지만 지연 등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피어슨 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200여 편도 결항됐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 기준 피어슨 국제공항 측은 토론토를 오가기로 계획돼 있던 전체 항공편의 25%가 결항됐다고 밝혔습니다. 피어슨에서 다른 지역으로 출발하려던 항공편 112편과 피어슨 공항 도착편 113편의 운항이 취소됐고 이후로도 취소와 지연이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피어슨 공항에선 적어도 70편이 결항되고 70여 편이 지연됐습니다. 에어 캐나다는 해당 승객들에게 일정 변경을 허용했고 공항 측은 집에서 출발하기 전 항공기 운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도 이어졌습니다. 온주경찰에 따르면 어제부터 24시간 동안 300여 건의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미시사가 딕실로드 40의 고속도로 동부 방면 램프에서 차량 6대가 연쇄 충돌해 주변이 통제됐습니다. 어제 후 퇴근길 도심 전역에선 도로 위 쌓인 눈으로 거북이 운행을 하면서 정체가 빚어져 평소보다 2배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국은 오늘 오전 혼잡은 다소 풀렸으나 도로가 여전히 미끄럽다며 앞차와 간격을 평소보다 더 길게 두는 등 안전 운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온도 뚝 떨어져 토론토시가 따뜻한 쉼터를 오픈한 가운데 내일도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보돼 특히 시니어들은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주인 모르게 집이 팔리는 날벼락 같은 사건이 전국에서 무려 3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BC 방송은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의 주택 소유권 사기 배후에 조직 범죄단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적어도 주택 30채가 집주인 모르게 팔리거나 모기지로 담보 잡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온주뿐만 아니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도 있어 지난해 2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보험 청구액이 증가하면서 한 등기보험 업체가 사설기관의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난 건데 이들에 따르면 4개에서 5개 정도의 조직 범죄단이 이런 사기 행각을 잇따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제3자에게 $5,000에서 $15,000를 주고 세입자로 위장 이주시킨 뒤 집주인을 사칭해 주인 몰래 빈집을 팔거나 모기지 대출을 받아 가로채고 있습니다. 이들 이외에 또 다른 등기보험 업체들도 이런 이유로 보험을 청구한 일이 있다고 밝혀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런 소유권 사기 피해를 당하면 법원에서 소유권을 다시 찾을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집 담보는 물론 매각 권리도 없다는 겁니다. 이에 소유권 보험에 가입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하는 보험업체도 앞으로 이런 사기가 더 늘어나게 되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는 운전면허증 등 개인 신분증과 사회보장번호, 금융 관련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청구 내역과 매매 임대 사이트를 자주 확인하며 집 관련한 거래 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자신은 물론 90살 넘은 부친도 사기 피해를 당할 뻔했다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토론토 투베드룸 콘도가 지난해 집주인 모르게 97만여 달러에 팔렸고 또 다른 $220만 주택은 집주인 사칭 사기꾼에게 걸려 $17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없었더라면 코로나 희생을 지금보다 더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독립연구기관인 캐나다 학술협의회는 2021년 3월부터 11월 사이 9개월 동안의 잘못된 정보가 사회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기관은 이런 잘못된 정보가 백신 접종을 주저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백신 접종 수준과 사례, 사망, 입원, 집중 치료의 실제 데이터를 넣어 영향을 추정했습니다. 그 결과 9개월 동안 모두 235만여 명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백신 접종을 아예 거부하거나 안전 등을 우려해 꺼린 것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거부하면서 약 19만 8천여 건의 신규 감염이 늘었고 입원 환자는 13,000여 건, 위중증 환자도 13,000건이 증가했을 걸로 추정했습니다. 또 2,800여 명의 희생을 막을 수 없었고 병원비 약 3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관은 이번 수치에 코로나 후유증이나 수술, 기타 다른 요소는 포함되지 않았고 단 9개월간의 수치일 뿐이라며 전체 기간으로 보면 이 수치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잘못된 정보가 정체성이나 이데올로기와 연결돼 정치적 메시지로 둔갑했었다며 표현의 자유와 정보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더 널리 사용하도록 하고 잘못된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민당 의원은 잘못된 정보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동차 사고 사망자보다 허위 정보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버스 안에서 또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에터비코 블로스트리트 웨스트와 올드밀 트레일 인근에 있는 올드밀 스테이션 버스 안에서 16살 남학생이 가슴과 다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며 중상을 입기는 했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블로스트리트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파란색 마스크에 후디를 쓰고 검은색 자켓을 입은 20대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토요일 이후 토론토 대중교통 관련 사건은 벌써 5건으로 16세 학생을 포함해 승객 2명이 다치고 직원 5명이 부상을 입거나 공격을 당하자 전국 대중교통 노조가 즉시 태스크 포스 팀을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대중교통 내 사건과 10대 스워밍, 묻지마시 폭행 사망까지 급증하자 존 토리 토론토 시장은 특별 성명을 내고 정신건강과 약물 중독이 위기에 직면했다며 연방과 각주, 지자체가 함께 모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놀속에 거주하는 한 할머니 집을 2차례 찾아와 문과 문고리를 부순 남성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12일 핀치 애비뉴 웨스트 북쪽 베터스트 스트리트과 앤티베스 드라이브에 위치한 아파트에 들어와 할머니 집 문과 문고리를 망치로 부쉈고 지난 14일 또다시 찾아와 문을 발로 차고 문고리를 파손했습니다. 용의자가 할머니 집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나 경찰은 끔찍한 범행이라며 아파트 폐쇄회를 찍힌 남성의 이미지를 공개하고 이 남성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용의자는 갈색 머리에 수염이 났으며 범행 당시 검은색 자켓에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델타와 뉴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알렉스 프레이저 다리가 8시간 동안 통제됐습니다. 이날 정오쯤 남성 한 명이 안전 난간 밖에 앉아 자살을 시도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살을 막기 위해 남쪽 방면 차량을 통제하고 8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으며 덕분에 남성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화가 난 몇몇 운전자들이 이 남성에게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경적을 울리고 또 구조대원을 위협하는 모습 등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남성과 구조대원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해 통제했다고 밝힌 경찰은 이날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걸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민간 항공기 조종사 1호인 전 국섭 씨가 지난 23일 온타리오주 토론토 세인트 마이클 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습니다.
1932년 함경남도 이원 출신으로 1980년 토론토에 이민해 기프트샵을 운영하면서 한인교회에서 봉사해온 고인은 한진그룹 회장이 세운 에어코리아에서 조종사로 일하며 민간 항공조종사 한국인 1호 기록을 세웠고 1964년 베트남 항공사 에어베트남으로 이직해 1호 수출 비행인에 이어 전보 여객기 1호 기장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1947년 월남한 고인은 육군 항공대에 입학한 뒤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으며 이후 군에서 후배를 양성하다 민간 항공에 몸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